어제의 주제는 여러분들 관심을 가질 만한 국제기구에서 이제 XRP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요. 그걸 어떤 식으로 쓸지에 대한 얘기까지 상세히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결론으로 우리는 이거를 클리어 케이스, 분명한 하나의 유스 케이스로 보고 있고 그거를 할 생각이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설명을 드렸죠. 제 휴가 기간에 어제 내용도 상당히 이제 관심을 받을 만한 내용이었지만 또 하나의 또 관심을 받을 만한 스포츠 하이라이트에 이렇게 딱 가운데 쓸만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한마디 던졌죠. 한마디 던졌더니 언론 매체들이 오우 하면서 막 쾌재를 부르면서 열심히 기사를 썼죠. 그리고 오우 또 외친 분들이 바로 이제 유튜버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신 분들이 또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한마디 했네 해서 그 소식을 전달하면서 여러분들께 여러 가지 내용을 아마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뭐 희망회로를 심하게 불태우시는 분들은 야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달러를 대체할 거, 달러가 너무 이 국제 통화제도 시스템 안에서 너무 많은 걸 장악하고 있다. 또 다른 뭔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XRP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아마 계셨을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서 극단적으로 이제 XRP 너무 싫어, 리플러들 너무 싫어, 난 까야겠어, 죽어도 너흰 곧장 까야겠다 하는 분들 중에는 야 니네 다 망했어, 그거 리브라야, XRP가 아니야, 뭐 이런 주장까지 하는 분들까지 굉장히 다양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런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정확한 팩트겠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의도를 갖고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말들을 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도 상당히 내용이 상이하고 해석의 관점도 상이한데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팩트를 바탕으로 뭐 앞으로의 미래라던가 또는 앞으로 XRP와 관련지어서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판단하는 거는 정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달려있는 거죠. 다만 오늘 여러분들께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하고 싶었던 정확한 내용이 뭔지 아마 굉장히 오보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오늘만큼은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바로 팩토리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하고 싶었던 얘기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을 다룰 거고요.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할 텐데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소식을 접했을 때는 특히나 한 가지 더 이제 전제 조건을 할게요. 특히나 어떤 소식이 들렸는데 이 사람은 똑같은 걸 두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저 사람은 똑같은 걸 두고 또 다르게 얘기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소식일 뿐인데 이게 마치 10개 소식인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마다 내용이 달라져 버려요. 이럴 경우에는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뭘 보면 된다? 원문을 보면 돼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원문을 보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 어떻게 하면 돼요? 영국 중앙은행 가갖고 과연 총재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원문을 보면 땡입니다. 참 알기 쉽죠? 그렇게 이런 상황이 펼쳐질 때는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원문을 찾아가면 돼요. 기사 볼 필요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키니까 기사도 패스, 그리고 이 기사 갖고 소식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들도 패스. 그냥 원문을 찾아가면 됩니다. 원문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워라워라 어서오세요. 온리리플님 냄새나시네요. 반갑습니다. 냄새나는 온리리플님 워라 뿌직뿌직. 그리고 제프님도 어서오십시오. 자, 원문을 보러 가겠습니다. 보면은 미리 찾아놨어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보이죠? 환하게 웃고 있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환하게, 마크 카니죠. 이 사람 열심히 웃고 있죠. 워라 어서오세요. 시리아베님. 보면은 8월 23일 날 퍼블리시, 그날 이제 발표된 거고, 지금 보시면은 그 언론 매체에서 아주 뜨겁게 보도를 하고 좀 달궜던 바로 그 내용을 담은 원문이 PDF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PDF 열면은 딱 나와 있죠. 스피치. 그래서 제목 역시도 Growing Challenges, 어떤 거에 대한 모네터리 폴리시,
통화 정책, 현재 국제 통화 그리고 파이낸셜 시스템, 금융 시스템에 대해 이 안에 있는 그런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 이런 주제로 얘기를 했는데, 바로 아까 말한 하나의 소식을 두고 정말 수백 가지로 막 해석이 되는 그 언론 보도 자료, 그리고 그 기사를 통해 여러 뭐 유튜버라던가 또는 블로그를 통해서 소식을 전달했던 분이 했던 그 원문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코인퍼런님 워라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볼 거 없어요. 핵심만 여러분들께 딱딱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제 소개, 서론이 들어가죠. 서론 하는데 서론 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자, 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챕터로 뭐라고 되어 있죠? 챌린지, 그리고 모네터리 폴리시라고 되어 있죠. 통화 정책에 대한 도전, 현재 IMFS, 아까 얘기한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앤 파이낸셜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제 통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 그냥 국제 통화 제도와 그리고 현재 금융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그 안에서 통화 정책이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지 현재 상황에 대해 얘기하고 있죠. 하면서 우리가 많이 보던 거 보입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잘못됐죠? 이거 눌러주고 많이 보던 거, 브렌트 누드,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나 이제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통화제도 관련된 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금융에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 관심이 없는 분들도 그런 쪽 얘기를 듣다 보면은 통화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보시는 브렌트 노드가 여러분들 뭐 고정환율제도, 변동환율제도 막 이런 거, 지금 오늘날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변동환율 제도가 아니죠. 그 엄연히 얘기해서 막 요즘에도 미국이 막 공격을 하고 있죠. 중국 막 환율 조작국이다 막 이러면서 얘기가 많은데, 거기는 약간 자유롭게 환율을 시장에 맡긴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현재 오늘날에도 과거가 아니라 오늘날 역시도 이런 환율을 시장에 맡겨놓은 게 아니라 약간 그 나라의 국가, 중국 같은 경우가 그 케이스인데 개입을 해요. 환율을. 약간 뭔가 정부가 관여를 하는 곳들이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근데 이 얘기 왜 하냐면 브렌트 누드가 옛날에 고정환율 제도처럼 갔다가 다 문제가 생겨서 얼랄랄라 해갖고 얼랄랄라 망해갖고 그때 이 체제가 무너졌죠.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오늘날에 이 US 달러,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시는 이 친구가 오늘날까지도 이제 기축 통화로서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재밌는 거는 후반부에도 이제 이 총재가 얘기를 할 텐데, 재밌는 거는 EM이라고 합니다. EM이라고 에코노미로 줄여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거 뭘 얘기하냐면은 이머징 마켓 이코노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은 신흥 시장 경제. 그러니까 신흥 국가 있잖아요. 신흥 국가의 그 시장 경제가 아니죠. 신흥 국가의 그 시장, 그곳의 경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EME라고 얘기하고 여기 소문자 S를 달면 신흥 시장 경제들이죠. 복수죠. 복수의 의미니까 그런 신흥 국가들의 시장 경제, 그 복수들, 그 국가들의 경제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기서도 실제 이 단어를 쓰니까 설명을 드린 겁니다. EME, 이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라고 했죠? 달러를 막 축적을 해요. 어떻게든 달러 구해나갔고, 이게 유동성이 풍부하고 전 세계적으로 잘 먹히는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외환 위기가 오지 않기 위해서 이 달러를 열심히 비축을 합니다. 열심히 구해놓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러가 어딘가에 잠들게 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만약에 달러의 수요가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달러 누가 찍어내요? 미국에서 찍어내잖아요. 미국 연방제도에서 찍어내죠. 패드가. 그러면 더 찍던지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겠죠. 그냥 놔두던지. 그러니까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데,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달러를 찍게 되면은 미국이 거의 뭐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에 잘 먹히는 이 달러, 찍기만 해도 가치가 생긴 이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보지만
경상에 있어서 매번 적자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나라가 잘 굴러가죠. 왜 그러죠? 달러라는 법정화폐가 바로 미국의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약간 혜택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로 이런 복합적이고 되게 뭐라 할까요?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통화정책 관련해서 지금 서론으로서 현재 국제통화 및 금융 시스템에 있어서 이런 도전, 통화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이런 구조로 인한 도전,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 여기서 얘기를 하죠. Feeding a Global Saving, 글룻, EME, 방금 얘기한 거, Defensively.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이거를 accumulate, 모은다는 거죠, 달러를. 왜냐면은 이게 리저브라고 적혀 있잖아요. 준비통화. 그러니까 기축의 의미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점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서로는 얘기하고, 그러면 then what must be done? 그러니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얘기하니까 이제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총재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원문을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숏텀에서 얘기하고 미드텀에서 얘기하고 그리고 롱텀에서 얘기하는데, 숏텀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말로 간단히 얘기하면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지 않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단기간, 그걸 얘기하고, 미드텀은 중기적으로, 약간 숏텀이랑 단기적으로와 장기적, 그 중간쯤 되는 그거고, 당연히 롱텀은 뭐다? 장기적으로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뭐 어떻게 돼야 되냐? 본인의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의 생각은 요겁니다. 단기적으로는 중앙은행들이 여기 써있는 것처럼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무언가들, 할 수 있는 카드들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약간 굉장히 추상적이죠. 보면은 여기 약간 해석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것들 이제 플렉서블하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면에 있어서 통화 정책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 보면 미드텀 나와 있죠. 미디엄 텀이라고 표현을 했네요. 중기적으로는 폴리시 메이커, 정책 입안자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 리셔플 더 덱이라고 되어 있죠. 덱은 여러분들 카드 뭉치를 얘기하거든요. 그거를 다시 섞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해석을 또 추상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제 설명을 달았죠. That it 하면서 뭘 얘기하는지 얘기하죠. We need to improve, 개선해야 된다. 뭐를? 현재 IMF/FS, 아까도 설명드렸죠.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을 얘기합니다. 국제 통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 현재 이런 스트럭처,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개선이 어떤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일단 알겠어요. 그러니까 중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야 되고, 중앙은행들이,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이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 만드는 사람들이 덱을 다시 섞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고수도로 표현하면은 열심히 그 선이 막 섞잖아요. 게임 시작하기 전에 착착착착착 섞어갖고 이제 꼴찌한테 이렇게 슬쩍 내밀면 이제 퉁으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정 부분 떼갖고 놓으면서 이제 패가 돌아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다시 섞어, 그거죠. 한 번 더 섞어 해갖고 다시 착착착착착 아수라 발발타 해서 섞으란 얘기죠. 다시 섞으란 얘기고, 그 의미는 현재의 국제통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롱텀, 롱거텀이라고 했는데 롱텀을 의미하는 거나 다름없죠. 뭘 해야 된다? change the game, 게임을 바꿔야 된대요. 게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어떤 의미일까요? 뒤에서도 설명 나왔죠. There should be no illusions 라고 되어 있죠. 환상은 없다. 환상, 그러니까 속임수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통 이제 이 마술 같은 거 부릴 때 일루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뒤에 설명이 자세히 나 있는데, IMFS can be reform overnight, 그리고 or then market forces are likely to force a rapid switch of reserve asset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거죠. 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IMFS가
하룻밤 만에 새롭게 변화되거나 또는 시장이 뭔가 새로운 리저브 에셋, 그러니까 새로운 기축통화로 바꾸는 거, 빠르게 바꾸는 거 강제하는 거는 일루전, 약간 속임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길게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준비해서 바꿔가야 된다는 맥락의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얘기들은 맥락상으로는 이제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해는 대충 되실 겁니다. 근데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디테일한 설명이 없죠. 그래서 그 내용은 이 사람이 이 원문을 보시면 뒤쪽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볼 거예요. 그래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뚜두뚜두뚜두뚜두, 여러 가지 배경들 설명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네, 이제 본인이 아까 말한 그런 쇼텀이나 미디움텀 그리고 롱거텀,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뭘 해야 되는지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본인이 주장한 거에 대한 뒷받침, 근거의 데이터들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서드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로 얘기하는 거. 지금 보시면은 시장 변화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 이제 3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이 신흥국가 경제 관련된 것들이 성장을 한다는 거죠. 글로벌 GDP에 3쿼터니까 4분의 3? 그 정도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foreign currency, 이 외환 관련된 것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제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외환 시장에도 변화가 올 거라는 거죠. 여기 여러 가지 달러의 관계도 나와 있죠. 얘기가 앞서 얘기했지만은 오늘날의 이 기축 통화로 자리 잡아 있는 달러를 지금 신흥 국가들이, 신흥 시장에 해당하는 그 국가들이 열심히 비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방어적으로 본인들 이제 외환 위기 안 겪으려고 막 모집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파생되고 그런 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이 내용보다는 전문적인 금융 얘기이기 때문에 이 내용보다는 여기 또 나와있죠. 지금 그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죠. 방금 설명드렸던 맥락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 이런 현재 통화제도의 문제, 기축통화 달러임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은, 자, 보시면요. 빠밤. 이거 자세히 나오고 있네. 이것도 설명하고 가야겠네요. 하고 나서 이제 결론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결론 부분 바로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설명드리고, 이 중간에 이제 미디엄텀 관련된 디테일, 아까 말씀드린 리셔플, 덱을 다시 섞어라 하는 부분, 추상적으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보시면은 이 신흥 국가 시장이 점점 지속적으로 캐피탈의 흐름이 증가한다는 거죠. 여기로 아무래도 그렇겠죠. 대부분 흐름이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이제 선진국으로 진입한 국가들이 이제 신흥국으로 성장하는 국가들의 그런 경제, 거기 뭐 기업이라던가 여러 것들이 급성장을 하잖아요. 성장률에 있어서는 신흥 국가들이 훨씬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런 선진국에 있는 기업들이든 아니면 정부기관이든 뭐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를 띠고 있는 기관들이 그 본인들이 갖고 있는 거대한 자금들을 본인들 안에, 선진국 안에 있는 경제보다 지금 얘기한 신흥국가들에 투자를 했을 때 그 높은 성장률을 바탕으로 본인들이 반사이익을 얻어냈어요. 반사이익은 아니죠. 사실 이 이득을 취해낼 수 있는 게 상당하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하죠. 신흥국가들에. 그래서 그런 거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그런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캐피탈 플로어가 늘어날 거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기 나와있죠. 그래서 케이스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자세히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이제 아까 뭐 2030년까지 그게 3쿼터 정도의 비율을 갖는다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런 맥락의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받쳐주고 있고요. 자, 그래서 롱텀도 나왔네. 롱텀하고 이제 결론까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 자세히 나있네. 이제 향후 10년 동안 이 규모가 얼마나 늘어날지, 9조 달러
트릴리언을 조니까 9조 달러치가 늘어난다는 거죠. 예. 이 달러를 얘네들 신흥국가가 이제 막 열심히 방어적으로 모아두는 게 9조 달러가 현재보다 향후 10년 동안 늘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달러 발행량이 얼마나 되는 얘기야 이거. 장난 아니죠. 그래서 앞에는 이제 more risky라고 표현하죠. external balance sheet. 그러니까 외부적인 밸런스 시, 그러니까 재무제표 이런 것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소로 인해서 굉장히 리스키해진다는 거죠. 더 위험해진다는 얘기죠. 그런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롱텀에서는 결국에 그래서 이 게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시장의 흐름에 따라 이제 향후 10년 동안 변할 테니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향후 10년 이후로 이제 롱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미디엄 텀을 향후 10년까지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일단 이 문구가 되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쉽지 않겠지만 요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That won't be easy라고 돼 있잖아요. 쉽지 않겠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면서 여기에서 결론으로 나온 얘기가 바로 기사 보도로 인용이 된 겁니다. 사실 앞부분 다 잘라먹고 방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제가 설명했던 이런 앞부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 롱텀에서 뭘 해야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이런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왜 본인이 이런 얘기들을 꺼내는지,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꺼내면서 본인이 이제 단기적으로 뭐 해야 되고 중기적으로 뭐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뭐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얘기함에 있어서 그 근거들, 데이터들 다 막 향후 시장이 어떻게 변할 거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를 다 잘라먹고 그냥 이 롱텀에서 게임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판을 갈아엎자는 얘기인데 여기에서 나왔던 얘기 중에 일부만 갖고 보도를 신나게 한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진짜 기자들이나 이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유튜버 분들은 상당히 소재로 삼을만 했죠. 다 잘라먹고 이 얘기만 하면 되니까. 지금 여기 이제 리브라 언급이 나오죠, 여러분들. 언급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리브라 언급을 약간 좋은 면에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여기 보면은. 바로 다음 문단에 나와 있지만은, 근본적인 이슈가 있다는 거죠. 리브라가 해결해야 될 것들. 여기 바로 나오죠. AML, CFT 뭐죠? 테러 자금 조달. 이런 것들이, 개인정보까지,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관련된 것까지,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제 뱅크 오브 잉글랜드는 그리고 other regulator, 다른 나라의 이제 규제 기관들 또는 규제하는 감독관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클리어하다 하면서 뭐라고 주구중청 나오죠. 근데 지금 이거는 결론이 아니거든요. 지금 뭔가를 얘기하기 위해서 중간에 리브라를 언급했던 것 뿐인데 지금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를 그냥 약간 뭔가 사람들한테 관심 끌기 좋은 소재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얘기를 한다던가, 또는 뒤에 보시면은 요거 A new synthetic hegemonic currency라고 SHC라고 얘기하죠. 사실 이건 맥락상 거의 새로운 기축통화를 언급하는 거에 가깝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를 언급하면서 야!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새로운 기축통화를 얘기했다. 달러로 가면 안 된다. 바꿔야 된다. 앞부분 다 잘라먹고 이 얘기를 했는데 맞아요. 기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도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리브라도 언급하고 이 SHC라는 것도 언급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설명드렸던 것들, 그리고 롱텀에서 지금 얘기한 거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 그래서 리브라도 언급을 한 이유는 방금의 SHC 때문에 언급을 한 거예요. 새로운 리저브 커런시 때문에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SHC라고 언급을 하고 리브라 같은 경우는 왜 언급을 했냐면 이 SHC가 새로운 리저브 커런시인데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리브라는 뭐죠? 글로벌 커런시, 뉴 글로벌 커런시죠. 새로운 세계 통화를 목표로 하는 게 바로 리브라 코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로서 한번 언급을 한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새로운 글로벌 통화로서 탄생하려고 하는 리브라지만 아까 언급한 것처럼 굉장히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다. 뭐? 개인정보부터 AML,
자금 세탁 방지라던가 테러 자금 조달 관련된 것들 해결을 해야 되고, 그리고 뱅크 오브 잉글랜드, 바로 영국 중앙은행뿐만이 아니라 다른 규제 기관들 역시도 분명하다. 어떤 게 분명하냐면 이 SNS라고 부르는 소셜 미디어, 이거는 이제 보통 탄생하고 나서도 이런 규제 사전에 뭐라 해야 될까, 안정적으로 샌드박스 없이도 안정적으로 뭔가 테스트되고 그렇게 나오지 않아도, 나오고 나서 이제 여러 수억 명의 사용자들이 씀으로써 자연스러운 이런 플로우, 흐름 간에 이제 규제로 자리 잡혀가고,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되는데, 반면에 이것과 다르게 이런 새로운 리저브 통화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국제 통화나 그리고 파이낸셜 시스템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이런 시스테믹 프라이빗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언급을 하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안전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협력 가운데. 그리고 심지어 이제 결과론적으로도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퍼블릭 섹터,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가 아니라 퍼블릭 섹터는 이제 정부기관 하에 운영되는 걸 얘기하죠.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중앙은행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와 있죠. 실제로 중앙은행, 디지털 커런시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쓰이더라도 약간 그 리브라처럼 문제를 안고 있는 것처럼 약간 오픈 퀘션이 남아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의문이 있다는 거죠. 이게 프라이빗 섹터가 아닌 퍼블릭 섹터에 의해서 주도돼서 쓰이더라도 약간 이런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또는 예상 못한 문제들에 있어서 잘 문제없이 활용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약간 의문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 중앙은행의 CBDC 이런 거를 통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쓰이더라도 약간 의문이 있는데 약간 해결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내놓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뒷부분입니다. 여기 써있죠? 여기 써있잖아요. 뭔가요, 여러분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교환 수단으로 활용되는 바로 피아트 커런시의 특성 중에 하나, 화폐라고 얘기하려면은 가져야 되는 특성 중에 하나, 미디엄 오브 익스체인지, 교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 바로 리저브 커런시, 여기 나와있죠? 리저브 커런시, 뭐 기축통화로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에 바로 리저브 커런시의 교환 수단의 역할을 활용함으로써 이 아까 말한 SHC는 스무스하게 이 국제 통화 그리고 파이낸셜 시스템, 그거를 IMFS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금융 시스템의 그런 필요에 따라 필요에 부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트랜지션이라고 얘기돼 있죠.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체인징 더 게임은 뭘 의미하냐면은, 앞부분에 잠깐 IMF도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 잠깐만요. SDR로 안 나오네. 언급을 안 했나 보네요. SDR 단어 자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나 보네요. 그럼 IMF. 여기 한번 언급을 하죠. 여기에 나오죠.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 써있죠. IMF should play a central role이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부분에서? 도메스틱과 크로스보더 폴리시. 그러니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리고 도메스틱은 국내를 얘기하죠. 각 나라의 국내. 이 구간 양쪽에 다 센트럴 롤, 이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얘가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 뭐냐면은, 여기 뒤에도 나와있죠. IMF can both 이 폴리시아 그리고 이 미스언더스탠딩, 뒤에 나오는 이제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어보이드, 회피해주는 역할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IMF 또 나오고, 지금 이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이런 IMFS,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IMF랑 IMFS랑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IMF는 국제기구의 IMF를 얘기하는 거고, 이 사람이 얘기하는 IMFS는 국제통화 그리고 금융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잘 하셔야 돼요. 구별을 잘 하셔야 된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자, 그래서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제 그 흐름에 따라 중요한 부분들 설명을 드렸는데, 이 컨클루전 지금 나오는 것처럼 결론을 내는데, 이 사람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뭔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들, 뭐 통화 정책을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조절한다던가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베스트,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카드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디엄 텀, 중기적으로는 뭐라고 됐죠? 리셔플 대기라고 얘기하고 있죠. 새롭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국제통화제도를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좋아요. 여기까지는 결국에 뭘 의미하냐면은, 이 기축달러 이런 체제화로 흘러가는 이거에 있어서 지금 현재를 개선하자는 거예요. 근데 롱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게 이 사람 이제 이 전문을 통해서 볼 때 이제 10year, next 10year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향후 10년 이후를 롱텀으로 보고 있는데, 그 10년 이후에는 뭘 해야 된다? 판을 새로 짜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시스템을 개선하자고, 임프로브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판을 새로 짜자는 겁니다. 어떻게 짜자는 거죠? 아까 얘기한 리브라라던가 또는 리브라 비슷한 것들, 퍼블릭 섹터에서 중앙은행들이 막 운영해서 새로운 리저브 커런시를 돌리자는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도 약간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IMF 국제기구가 직접 그 역할을 해달라는 겁니다. 달러 체제화가 아니라 IMF가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 컨트롤, 센트럴 룰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거를 should play,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보셨지만은 IMF 국제통화기구가 이 국제기구가 본인이 달고 있는 타이틀처럼 인터내셔널 모네터리 펀드잖아요. 이 국제기구는 어떤 역할도 갖고 있다? 뭐 금융위기 겪고 있는 나라에 찾아가고 우리나라가 도움 받았듯이 이 펀딩해갖고 도와주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도 국제통화제도에 관련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SDR이라고 부르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듣고 계시는 특별인출권 뭐 얘기도 나오죠. 그런 것도 실제로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IMF가 센트럴 룰로서 그 역할을 수행을 해서 새로운 리저브 커런시, 이 사람이 이제 SHC라고 표현했는데,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IMF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판을 새로 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현재 달러의 기축 통화 체제로 가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향후 몇 년 후 또는 이제 중기적으로 미디엄 텀, 향후 10년까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10년 이후인 롱텀에서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고, 특히나 롱텀에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들을 동원해서 뭔가를 하고,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현재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바꾸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향후 10년 이후에는 이 국제통화 제도 자체를 판을 바꾸자는 겁니다. 달러의 기축통화 제도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정의한 시네틱 헤게모닉 커런시라고 부르는 리저브 커런시죠. 사실 새로운 기축통화를 바탕으로 이 통화 제도를 운영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의 법정화폐가 기축으로 자리 잡는 게 아니라, 새로운 존재, SHC라고 부르는 특성은 리저브 커런시, 바로 우리가 오늘날 기축통화라고 얘기하는 그 준비통화, 그런 것들을 IMF가 역할을 해서 만들어갖고, 그걸 바탕으로 글로벌 이코노미를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 전문에서 하고 싶었던, 그리고 밝히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에 우리는 어떤
사실이 됐던 간에 어떤 소식이 됐던 간에 결국에는 XRP 때문에 이런 소식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XRP와 좀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은 첫 번째,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SHC가 XRP가 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전 세계적으로 IMF가 그 역할, 중심적인 역할. 그러니까 IMF가 갖고 있는 SDR은 솔직히 전 세계적인 기축통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약간 회원국들한테 강제로 구매를 시키고는 있지만 실제로 뭔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를 할 때는 그냥 미국의 달러 위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고 그 달러의 지위야, 그 역할, 갖고 있는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에 SDR은 사실 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그냥 존재감이 없거든요, 전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거는 롱텀에서는 IMF가 그냥 SDR이 형식적인 게 아니라 지금 말하는 SHC, 리저브 커런시죠. 그거를 통해서 컨트롤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자는 겁니다. 판을 새로 바꾸자는 거죠. 오늘날과 달리 하자. 새로운 모습이 되어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XRP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거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뭔가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을 좀 약간 추려갖고 범위를 좁혀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이 중에서 이런 부분들은 가능성이 특히 높습니다.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어야지 굉장히 뭔가 발전적인 얘기를 하는 게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거 자체가 어려운 게 예전에 과거를 보면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얘기하기 쉽지 않다는 걸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불과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된 그때쯤에는 영국의 파운드가 기축통화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이 달러가 기축통화가 된 지 그렇게 역사가 길지 않아요. 100년도 안 됐어요. 한 60년? 60년, 70년? 그 정도밖에 안 됐고, 한 70년 정도 됐겠네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상당히 의외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과거 히스토리 모르셨던 분들은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되게 의외이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당시에 이 오늘날의 막강한 달러가 기축이 된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전에 기축을 담당하던 영국의 파운드도 한창 기축일 때 이게 끝날지 몰랐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의 법정화폐가 기축이 될 줄이야. 이렇게 오늘날 70여 년 후에 상상도 전혀 못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세계적인 상황이라던가 각 나라의 경제 상황들 그 당시에는 이제 세계 대전도 있었으니까 세계 전쟁 관련된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변화무쌍한 여러 가지 상황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10년 후에 새로운 기축 통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각 나라가 그 필요성을 인정을 하고 미국조차도 인정을 하면 바뀔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게 전제를 갖고 바꾸더라도 바뀌게 하겠지만 그게 뭐게 될지는 오늘날 그 가능성을 추릴 수 있는 단서조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XRP가 될 수도 있느냐 이 전망을 놓고 얘기를 해볼 때 진짜 말 그대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상태로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다만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떤 분들은 약간 이거 XRP가 그렇게 기축통화가 못 된다면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닌가? 이거 미래가 불투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어차피 XRP가 목적으로 하는 거는 기축통화가 아닙니다. 글로벌 세틀먼트예요. 그냥 피아트를 서포트해주는 세컨드 티어로서 자리 잡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사 기축통화가 되지 않더라도 XRP가 목적으로 하는 거를 달성 못하거나 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애초에 XRP를 모델링한 게 기축통화가 되어라! 너는 탄생한 목적이 커서 기축통화가 돼서 성공하기 위해서다. 이런 목적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너무 막 그런 식으로 뭐 아니면 도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여러 가지 세계 경제 관련돼서 특히 이제 XRP가 목표로 두고 있는 게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들을 이동할 때 중간에서 브릿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 있어서 국제 통화 제도는 상당히 XRP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얘기에 있어서 지금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10년 후에는 기축통화 바뀌어야 돼. 그걸 IMF가 좀 해줘야 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지어서 XRP를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XRP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되지 않더라도 XRP가 실패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해서는 너무 막 뭐 아니면 도로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오해가 생기실까 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기축통화가 바뀌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XRP한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일단 오늘날을 놓고 얘기를 해보죠. 일단은 오늘날은 약간 그림이 이렇죠, 여러분들. 오늘날에 세계 여러 법정화폐가 존재하지만 사실 요 그림입니다. 달러가 대빵 크고 뭐 엔화도 대빵 크겠죠. 엔화도 어느 정도 크고 한데 뭐 원화는 솔직히 쭈그리고 이렇게 여러 전 세계 법정화폐들이 존재하는데 이것도 그냥 JPY라고 할게요. 하는데 이 서로 국가 간의 법정화폐가 교환이 될 때는 솔직히 요 달러를 거쳐요, 중간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랑 엔화는 실제로 직접적인 스왑도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아프리카 국가 메나라고 쓰겠습니다. 아프리카나 또는 미들이스트, 중동 이 지역에 됐을 때는 달러를 안 거쳐가기가 힘들 겁니다. 왜냐면 달러가 각 나라의 법정화폐 페어를 많이 갖고 있죠. 왜 그러죠?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신흥국가들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달러를 방어적으로 본인들 외환위기나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잘 되는 이게 달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그거를 보유를 열심히 하고 있죠. 쌓아두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보유를 하고 있는 나라의 법정화폐랑 페어링이 잘 됩니다. 수합하기 딱 좋죠.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런 중동 지역이 이 우리나라 원화라던가 엔화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보다 좀 전 세계적으로 이 안정적인 피아트로 평가받기 때문에 얘는 솔직히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적어도 우리나라 원화랑 얘기할 때 아프리카 국가들의 피아트 법정화폐라던가 중동 지역의 뭐 디람, 아랍에미리트의 디람이 이렇게 적죠. 통화기호상 이런 것들과 수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이렉트로 아마 달러를 거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달러가 중심에 위치해서 모든 것들의 중심적인 포지션으로 브릿지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이 많이 발생하니까 비효율이라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거를 XRP로 이 자리를 대체하고 싶다는 거죠. XRP가 목표라는 거. 그래서 얘가 브릿지에서 중간에 하겠다는 건데 이 브릿지도 여러분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그러니까 오늘날의 달러 패권을 그대로 이어받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위에다가 할게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달러 패권이 이렇게 돼 있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달러가 존재하고 딱 두 개만 예를 들게요. 이렇게 원화 그리고 중동 지역에 디람 쓸게요. 그냥 아랍에미리트의 법정화폐 이거 할 때 이런 식으로 가는데 XRP가 브릿지하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오늘날의 흘러가는 플로우를 따라서 딱 중간중간에 위치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원화가 이렇게 가고 싶어요. 근데 중간에 달러가 갈 때, 그러니까 오늘날의 플로우는 똑같지만 이 법정화폐가 바뀔 때마다 중간에 XRP가 페어링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되게 손쉽게 발생할 수 있죠. 어차피 XRP도 브릿지한다는 거는 그 수합하려는 대상들과 페어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유동성이 충분해야지 그 유동성을 바탕으로 바로 브릿지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실제로 이런 유동성을 갖고 있는 구조 자체에서
원화에서 결국에 중동 지역의 법정화폐로 가고 싶은 거지만 이게 이렇게 중간에 페어링을 만들어주는 게 바로 탄생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오늘날의 달러 중심의 이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원화와 달러 중간에 XRP, 그리고 이 달러가 최종 목적지로 도착하고 싶은 중동의 법정화폐, 이 중간에 XRP, 이런 형태로 적용이 될 수도 있겠죠. 실제로 이 케이스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보아, 이 친구들이 시트에서 표기했던 게 요거였죠. 지금 XRP를 브릿지화하는 이 모델의 솔루션을 보아는 그 PPT에서 뭐라고 표현했죠? 포텐셜, 뭐라고 했죠? 아마 리퀴디티라고 했던 것 같아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프로바이더 아니면 프로바이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런 유동성에 있어서 이 XRP를 활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달러 중심 제도로 편제된 지금 같은 그림에서 실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은 그냥 이 달러 중간에 필요 없고 제껴버리고 다이렉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볼 때 초창기에는 이 그림이 가까울 거예요. 지금 실제로도 이 그림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게 지금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멕시코 페소 머니그램 하고 있는 작업, 실제로 그리고 활성화되고 있는 그 코르도르 구간은 지금 달러 중심으로 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중심으로 필리핀 페소도 형성됐고요. 물론 유로화도 껴있지만 유로화의 볼륨보다는 요거 위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죠. 오늘날 초창기의 엑스라피드 그 흐름, 트렌드 역시도 달러 중심으로 지금 그 코르도르 구간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실제로도. 그래서 초창기 때는 지금 예를 든 이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인 그림이 됐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페어들이 형성되면서 XRP의 유동성이 늘어남에 따라 결국에는 이런 다른 법정화폐 중심으로 두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직접적인 이런 다이렉트 페어링이 가능해지는, 이 수합이 가능해지는 그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그림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오늘날에는 달러의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기축통화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바탕으로 크로스오버 페이먼트가 처리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XRP의 유동성이 늘어나서 이런 그림으로 가게 되면 달러가 자연스럽게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왜 IMF가 왜 리플사를 이 어드비저리 보드로 놓고 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방금 설명드린 포인트 때문에. 이거 뭐야, 사진 확대 안 돼. 이 아저씨, 지금은 아니지만 레가레드 총재 이전이죠. 지금은 아니고. 이 보이는 것처럼 하이 레벨 어드비저리, 그러니까 고위 조언 그룹이에요. 올해 3월 1일에도 만났었죠. 지금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왜 여기에 껴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아까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했던 거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막 음모론 갖다 붙이거나 자의적인 해석 갖다 붙인 게 아니라 진짜 원문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뭘 얘기하고 싶었던 건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는데, 그 내용과 방금 설명드렸던 IMF 왜 이 지금 리프사를 하이레벨 어드비저리에 왜 끼고 있는지 방금 설명드린 내용, 결국에 XRP 리프사가 목표로 하는 걸 달성해버리면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달러 기축통화 모양을 자연스럽게 희석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그 그림을 자연스럽게 없애버릴 수 있어요. 아주 스무스하게 그거를, 그 그림, 그 구조, 그 달러 패권, 달러 기축통화의 그 스트럭처 구조 자체를 자연스럽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처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XRP가 성공함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나라의 법정화폐가
상대적으로 막 우위를 갖거나 그런 그림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그럴 필요가 없게 돼요.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해줄 필요성이 없어져요. 그냥 XRP로 그냥 그 브릿지를 삼아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네. 아주 자연스럽게 없어집니다. 영국 중앙은행 총재 얘기했던 원하는 그림으로 가는 그 길에 XRP가 어느 정도는 같은 방향성을 잡고 있고, 그리고 IMF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타이틀처럼 국제 통화제도 관련돼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 달러가 너무 힘이 막강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달러가 막강해서 그냥 달러가 한 나라의 법정화폐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치, 그 주도권을 다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XRP, 그리고 리프사가 설계한 그 비즈니스 모델, 그게 실제로 성공했을 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자연스럽게 달러 기축통화로 움직이는 현재의 그 구조 자체가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다. 그냥 모든 나라의 법정화폐는 그 나라의 법정화폐일 뿐, 어느 것도 상대적인 우위를 갖거나 어드밴티지를 갖지 않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로 가게 된다. 그 구조를 잡아줄 수 있거든요. 네. 지금 설명드리는 게 굉장히 IMF가 왜 리플사의 그런 솔루션들, 거기에 대해서 왜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이시는 이 그림에서도 이 발리 핀테크 어젠다 해갖고 작년에 2018년 10월 11일 날 모여갖고 발리에서 핀테크 아젠다 이 내용 갖고 얘기를 나눴었고요. 그리고 올해도 싱가포르에서 만나갖고 같이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이 리프사를 고위 조언 그룹의 이사 보드로 껴갖고 열심히 여러 얘기들을 경청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왜 IMF가 리프사와 지금 관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리프사를 통해서 지금 IMF가 뭐를 하고 싶어서 리프사의 조언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발언했던 게 리프사가 하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XRP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바탕으로 이게 지금 설명드린 게 팩트이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이 지금 관계에 파생돼서 나오는 소식들 그리고 얘기들이 들리면은 이걸 바탕으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지금 어떤 그림으로 가고 있나, XRP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나, 뭐 점점 성장하는 포지션으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뭐 영국이든 뭐가 됐던 간에 각 나라에서 어떤 그림으로 가고 싶어하고 XRP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IMF는 계속해서 리프사가 뭘 하고 싶어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얼마나 됐죠? 50분 설명드렸네요. 왠지 목이 아프더라.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들리는 여러 가지 소식들, 되게 복잡하고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소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 쉬어갈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 잠깐 휴식한 뒤에 이어서 Q&A 때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들 팍팍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어가도록 할게요.